한국은 지난 20, 30년 사이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높은 자살률과 스트레스 지수를 갖고 있다. 그것은 행복과 비참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유발 하라리의 말인데요. 그의 말에 잘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지수가 OECD 36개 국가 중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행복의 조건은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일과 행복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듯 싶은데요. 일의 행복지수라고 불리는 직무 만족도가 급여와 상관관계가 더 클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가치와 상관관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주엽 대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여러분들보다 현업 생활을 먼저 시작한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취업을 그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취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그 직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조기에 적응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더 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네.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주엽 대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센타이어 경영전략본부 HR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엽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가 양산에 있습니다. 경상도 부산 위에 있는 양산에 있는데요. 양산 분들은 처음에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매일 뭐가 그렇게 반갑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냥 그분들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반갑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사가 이제 양산에 있다 보니까 좀 부산의 경상도 사나이 분들이 조직 문화를 좀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제조업의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타이어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WNL이라고 적었습니다. 뭔지 다 아시나요? 네, 워크 앤 라이프라고 적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을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입니다. 일과 시간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가장 긴 시간이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내 삶, 라이프의 인생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장표는 이 WNL이라는 거는 저희 상무님께서 요즘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 HR 담당 내에서 인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 문화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직무를 찾고 근무를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새로운 단어가 하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 계셨습니까? 워라벨? 네. 아십니까? 저는 이게 상무님께서 처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워라벨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알았지만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워라벨을 치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이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남아 있으면 조금 더 야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더라도 아침 8, 9시부터 밤 6, 7시 이상까지 근무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 일을 얼마만큼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냐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짜증나서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때부터는 그냥 딴짓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던 아니면 뭐 만화책을 보던.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요.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의 직장에 취업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내가 얼마만큼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업 그리고 직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내 평생을 위한 직무 찾기와 그리고 취업 준비.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근데 취업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취업에 대한 얘기를 조그맣게 하고 그리고 오늘의 제가 가장 메인인 직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밀레니얼을 인터뷰하다라는 시간을 좀 준비했어요. 밀레니얼, 이따가 어떤 단어의 뜻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해서 어떻게 조직에 조기 적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빅데이터로 돌린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12월 저희 회사에 대졸 공채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플러스 취업을 여러분들처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단어가 직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신뢰도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회사를 입사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가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직무, 연봉, 비전도 있고요. 연봉 상당히 중요하죠. 워크앤라이프, 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봉의 포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재벌이 아닌 이상 생계 유지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봉의 액수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비전도 상당히 요즘 친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개인 비전과 조직, 저희 회사의 비전과 이게 얼라이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없는 조직이라면 제가 그 전에 떠나겠죠. 상당히 그 부분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 뭐 당연히 대기업 같은 게 중요할 거고요.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습니다. 아래 보면 재밌는 단어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만큼 취업이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됐고 어느 회사를 들어갈지도 고민인데 이제는 어느 회사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지도 고민이고 점점 살아가기 벅차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드릴 말씀은 앞에 보이는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가지 사진입니다. 어떤 표정의 사진처럼 보이시나요? 표정이 좀 긍정적이고 밝고 한가요? 아니면 좀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인가요? 딱 드는 생각이? 부정적. 그죠? 좀 긍정보다는 부정의 느낌입니다. 뭔가 좀 지루해하고 우울해하고 따분해하고 그런 표정들의 사진인데요. 또 하나는 보면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행복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표현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사진들이죠. 아까 같은 사진들과 같이 그런 표정으로 일을 하면 같이 일하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 얘는 내가 뭔가 일을 줬을 때 정말 싫은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가? 얘는 왜 항상 얼굴이 어두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으면 이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직하는 이유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거나 우리 회사의 비전이 없거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호흡을 하고 있는 분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후자의 이 사진처럼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도 하는 얘기가 어쩜 그렇게 일을 즐겁게 하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에서 그 귀여운 아기 사진이 있었는데요. 제 딸이에요. 그래서 딸 또한 이제 엄마 아빠의 밝은 모습을 많이 보면 그만큼 밝은 표정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제 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직무랑 회사에 대한 입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장표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김주엽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직무를 찾으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맨 앞에 0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02.
뭐 감이 오는 숫자일까요? 네, 02년도? 예, 그렇죠. 다 연도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02년도에는 제가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처음 입학을 했는데요. 전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 시절 동안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수학과에 들어가야 되겠다. 대학교 수학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웬걸 가서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재미없는 거예요. 해석학이란 과목을 듣는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아니다. 숫자가 좋아서 매번 모의고사를 봐도 70점 넘고 내신도 나쁘지 않아서 왔는데 대학교 와서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수학을 가리키던 공부하던 평생은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제가 복수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누구나 만만하게 하는 경영을 저도 복수 전공을 했죠. 경영 수업을 듣는데 인적자원 개발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HR 쪽입니다. 인사, 교육 쪽인데 HRD라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는 인적자원 개발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리키고 교육을 시키고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발전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직무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일이 이론상으로 봤을 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직무, 이 육성, HRD라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인터넷에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교육학과, 평생교육사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다짜고짜 했습니다. 이런 게 궁금하고 나중에 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학점만 잘 나오면 자격증이 나온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나온다. 그게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교육학과 수업을 10과목을 듣고 학점이 B제로 이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했고 그 과목을 다 수강하고 나서 인턴을 나갔습니다. 모 건설의 인재개발팀으로. 근데 가서 2달 동안 제가 방학 7월, 8월 2달 동안 그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시키는 육성하는 업무가 정말 재밌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론에서 배운 거와 동일하게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직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수학과 경영 2개의 이제 전공을 제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취업하려니까 저 또한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 취업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입사지를 지원해야 되는 폭이 너무 넓어서 하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직무는 항상 1명, 2명밖에 뽑지 않는 겁니다. 또는 없거나. 고민이 그때 이제 한번 됐죠. 딜레마에 빠졌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내가 이 회사를 그냥 선택해야 될지 이 직무를 선택해야 될지. 근데 저는 일단 후자인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직무를 뽑는 회사만 지원을 했고요. 결국은 다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 한국생산소본부라는 이제 직영부 산하의 기관에 교육 전문 회사만 붙었습니다. 거기도 인턴으로. 고민했죠. 반년 더 기다려서 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인턴이라도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한 결과는 일단 일을 시작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해서 인턴 생활을 하고 제가 열심히 또 근무를 하고 성실하게 보였는지 좋은 기회가 돼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 전공이 수학이랑 경영이다 보니까 교육 쪽에 또 베이스가 아니라서 현업을 하는데 좀 이론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는 선택을 했죠. 교육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또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직무를 찾게 된 계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거고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이든 무급 일일지라도 한번 일을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뭐 이직을 했지만 지금 넥센타이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서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끝에 6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65.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100세 기준으로 한 65년 정도 더 살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살아온 삶보다 2배는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열심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취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고민이고 가장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취업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평균 이상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 자소서, 면접, 당연히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우리 조직의 크나큰 이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성원을 뽑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 또한 저희 회사가 잘 되고 저희 회사가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끔 크게 이바지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급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재를 선별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평균 이하의 사람은 뽑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이상 되는 모든 걸 준비해 놔야 되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스펙, 어학이니 학점이니 여러 가지 인턴 경험부터 해외 연수 경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장이 총 4개인데요. 글로벌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공장이 있어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체코에 공장을 지었어요. 당연히 영어가 중요하겠죠. 근데 체코는 또 체코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체코어 전공 분들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 대졸공채랑 한번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코의 HR 매니저 현채인을 뽑았습니다. 현지 채용인 린다라는 분이 와가지고 저희 한국 문화를 경험을 하고 이 문화 채용을 하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린다가 체코 사람이지만 당연히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 린다랑 저희가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일과 시간 낮에는 그토록 다 부끄럽고 영어 한마디 안 하던 신입사원 친구들이 그때부터는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본인이 알고 있는 영어를 대방출하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토익 점수도 좋지만 토익이 전부는 아니고 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회화 실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저도 느꼈죠. 반성을 하면서 나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언어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 아마 다 읽을 겁니다. 저희 회사는 다 읽고 있습니다. 왜냐? 그거를 나눠서 읽고 밤새서라도 읽는 게 그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의 업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자소서에 대한 차별점에 대한 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아무리 코칭을 해주고 클리닉을 해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 그래도 안 바뀝니다. 본인이 스스로 다양한 자소서를 보고 그거를 읽어봄으로써 내 거랑 뭐가 비교를 해서 뭐가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직접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소서는 중요합니다. 왜냐?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에서 몇 살 정도를 뽑겠다. 남자 여자를 더 선호한다. 어학은 기준이 데드라인은 몇 점이다. 그런 1차 필터링 하고 나서 남은 이제 2번째까지 온 그 이력서를 가지고 자소서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성장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 그리고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에 대한 취업 특강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면접에 대한 거는 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환경이랑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짧고요. 어쨌든 면접까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자기 PR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로 열고 제가 운칠기삼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제가 태어난 이 시대 그리고 제가 2009년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문을 두드릴 그 시기에 얼마만큼 이제 회사,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몇 학년이고 이미 졸업을 했고 그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잘 했더라도 취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운칠기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항상 열심히 공부해놓고 뭘 해놓고 다 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나한테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인생은 타임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학과 수업을 듣기 위해서 교육학과에 전화를 했고 처음 뵙는 교육학 전공의 교수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HRD 쪽으로 너무 하고 싶고 HR 쪽에서 너무 근무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배님들 졸업한 분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갔어요.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 교육학과의 학생도 아니었고요. 타 전공이었고요. 처음 보는 얘는 뭐지? 라는 표정이셨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그 본인이 알고 계신 이제 졸업 선배들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보는 건 또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뵙지도 못하고 처음 이제 알게 되는 분을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물론 안 받는 분도 많으시고 전화 받아서 얘 뭐야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도전 정신이 없으면 앞으로 제가 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선배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HR 쪽에서 근무하기 위해선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의 흔히 말하는 인맥. 저는 인맥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탑3, 탑2 안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 관리가 형식적인 관리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느낍니다. 형식적인 관리로 되면 안 되고 정말 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은 이심, 전심, 진심, 열정 등이라고 썼는데요. 이 이심전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만약에 앞으로 연락이 계속 닿는다. 근데 형식적으로 뭐 잘 지내시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해서 한마디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이 진심이 아마 전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제가 형식적으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람 너무 대충 형형있게 말한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연예인도 그런 분 많잖아요. 누구는 한 분 한 분 뭐 팬미팅 사인하는데 잘해주더라. 누구는 아니더라.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심점심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또 면접에도 연결이 되겠죠. 면접 볼 때 제가 진심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그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거를 상대방이 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면접 전에 자소서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상당히 열심히 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20분 정도 동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아니니까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던, 책을 통해 찾던, 경험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부딪혀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네. 경험을 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직무와 본인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 성격이 아무리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도 너 영업해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지만 본인이 막상 영업해보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상당히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이기 때문에 HR을 좋아하고 영업의 직무도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영업을 또 좀 어린 나이에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무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봤는데 막상 영업을 해보면 또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확인해서 동일한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직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직무로서 이제 내가 직무를 찾으면 어디를 어떻게 취업을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준비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